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YTN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앤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안부두 하수관에서 악취와 함께 수백 톤으로 추정되는 오수가 한 서너 시간 동안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물론 CCTV에 근거해서 그 자료가 있고 또 그 외에 제보에 의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주로 화면이 이제 흑백이어서 정말 시커먼지가 잘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기자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이 쏟아지고 있다, 활활 쏟아지고 있다, 검은 물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하수관 배관 청소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누군가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초동 대치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주로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이고 현재도 이 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보도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상 이 기사와 관련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고, 또 이번 주에 특히 더 논란이 됐던, 그래서 어쩌면 종지부가 찍혔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합창 재창,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와 관련해서 합창 재창 문제에 대해서 YTN도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YTN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합창이냐 재창이냐라고 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국론 분열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넷판 광고가 YTN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과 그림을 노골화해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앵커 사진과 함께 뉴스 기사 형태로 게재하여 자칫 YTN이 추천하는 진짜 기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속임용으로 우측에 AD라고 자그맣게 표시하였으나 AD가 광고를 뜻한다는 것을 모르는 네티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작아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주요 정보, 이슈앤클릭, 프리미엄 클릭이라고 눈속임성 제목을 달지 말고 그냥 큼직하게 광고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정적이고 저급하며 정보를 호도하는 이런 광고는 정통 언론 YTN의 품격과 신뢰도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도 정보이며 콘텐츠입니다. 어떤 광고가 게재되느냐가 그 언론사의 수준을 가늠합니다. 수익에 급급하지 말고 YTN도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답게 광고 선정에 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뉴스가 좀 더 비중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방송의 경우 그 바람 역시 상당 부분 충족이 되는 그런 내용 구성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국제 뉴스의 비중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참여적인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국민들 역시 국제적인 정보에 익숙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계속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보도의 경우에 자세한 전달 내용, 현지 정치권,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이 탄핵이라는 그 어떤 말하자면 민주 질서의 극단적인 행위가 나올 그런 가능성을 미국에서 이제 만든 그 발단, 정치적인 함의, 그다음에 정치적인 가능성,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좋았는데 뭐 조금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탄핵하면 또 전 세계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많이 하는 국민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사법적인 절차가 우리나라하고 뭐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다면은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출품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이제 보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인 넷플릭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상이 힘들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 시상식이 되지도 않았는데 시상식 이전에 이미 수상이 힘들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어떨지. 물론 뭐 사실상 그런 일 때문에 수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차라리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수상을 못했다 이렇게 좀 선호를 바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감시 보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불 감시원들이 철수하고 굉장히 해이하다, 낮잠 자고 이 산불 감시가 느슨하다는 그런 고발성 뉴스인데 오히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즌 이전에 그런 거를 좀 보도해줬으면 현장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올 봄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런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산불 시즌이 좀 지난 뒤에 이걸 고발성 뉴스가 나온 게 조금 시즌이 보도 시점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YTN 사이언스에 있어서는 그 황사 및 미세먼지에 요즘 관심이 많은 시즌인데 그 차 안에서 공기를 어떻게 깨끗이 걸러주는지 그 기계적인 부분, 그 에어컨 필터 관련 보도를 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뉴스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YTN이 뉴스 전문 채널로서 정말 공정한 보도가 생명인데 반대로 너무 공정하고 이런 거에만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신뢰감을 끌으면서 재미, 호기심을 갖게 하는 어떤 시청률 측면에서 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토끼를 사실 다 잡아야 된다는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 이번에도 5.18 기념식이 아마 끝나고 나서 45분 정도 뒤에 뉴스가 시작이 되니까 뭐 인터뷰 뉴스일 시간도 사실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한 5분 만에 이제 청와대 연결해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5분 만에 이제 첫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관심이 있는 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인터뷰가 항상 그런 욕구를 충족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뭐 언론학의 방송 관련 책도 보면은 뭐 인터뷰는 스토리의 정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얘기하면 스토리의 영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기자 말 목소리보다는 그 현장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인터뷰하는 분의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를 많이 전달하는데 인터뷰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행사하기 전에라도 미리 이렇게 좀 따놓으시면 또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출연자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50분 동안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는 뭐 짧게 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했지만 역시 신문의 일면이 주는 무게감이라든지 또 앞에 듣는 거하고 또 뒤쪽에 가서 듣는 거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재조명되는 노무현이라는 타이틀의 리포트는 그거 하나에 인터뷰가 2개가 들어가니까 이건 또 이런 기자분도 계시구나.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텐데 윤현숙 기자라는 분이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일부러 한번 좀 외웠습니다. 이렇게 기자 정신도 있으시고 또 현장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고 또 정성이 더 들어갔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자막의 한자는 주로
이름절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이나 나라 이름, 기관명 같은 것을 한 글자로 줄여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등을 미, 중, 북, 일 이렇게 사용할 때 한자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경남지사, 조응천 전 비서관, 호미 전 FBI 국장 등과 같이 전이라고 하는 한자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보니까 서거 8주기 재조명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도서 판매량 느려와 같이 이 경우는 전이 한자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성을 그 사람의 성을 한자로 표기한 것, 문 대통령, 우 라인 솎아내기 등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문 대통령의 좋은 느낌, 친서 아름답다. 저도 아름답다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일부에서는 문을 한자로 표기하고 같은 내용을 2부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문 대통령의 좋은 느낌, 친서가 아름답다. 그래서 문 대통령을 한자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5.18 기념 관련 보도에서도 문은 한자와 한글이 혼재돼서 표기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나라 이름 이외에도 검찰이라든지 청와대, 군대 등을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할 때는 주로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시 18분에 시작된 좌당 코너는 1시 9분까지 무려 50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종편에서 얼굴이 익은 변호사와 시사평론가가 출연을 했습니다. 5.18 기정식부터 재벌개혁, 검찰개혁, 정부인사, 돈봉투 수사, 정윤의 문건 수사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엄청난 내용들을 이들 두 명이 분석을 하고 비평도 했습니다. 정말 만물박사 같은 그런 출연자였습니다. 아이템이 많으면 어렵겠지만 추가로 관련 전문가나 담당 기자도 출연시켜서 공허한 말잔치보다는 실질적인 논평을 했으면 지루하지 않고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인천 앞바다 검물 콸콸과 텅 빈 산불 상황실 두 고발 프로는 기자들의 노력은 돋보이지만 TV 뉴스라기보다는 오히려 라디오 뉴스를 듣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검물 콸콸은 폐수 방류 현장을 TV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아마 제보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화면 제공자의 신상을 자막으로 밝혀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류 경위라든지 구청의 뒤처리 같은 것은 열심히 했지만은 정작 방류 지점을 찾아서 끈질기게 뒤지거나 신고자와 해당 공무원의 그 인터뷰 같은 그런 현장 취재가 없어서 다소 밋밋한 고발 프로가 된 듯 했습니다. 마찬가지 텅 빈 산불 상황실도 예산 부족으로 철수됐고 일부 낮잠 자는 감시원이 있었다고만 보도했지 왜 없다는 예산이 다시 생겨서 뒤늦게 재배치를 했는지 그 뒷얘기를 현장에 가서 알아보지 않고 말로만 할 경우에는 TV 아닌 라디오 뉴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뉴스앤 이슈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쭉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서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시 20분부터 진행된 이슈에서는 2명의 패널이 출연해서 약 50분간 5가지의 이슈들을 전문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앵커와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 첫 5.18 기념식을 다루면서 과거 행사와 현재 행사를 영상으로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잘 배려해준 부분이라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피우진 첫 여성 보훈처장의 발탁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부분도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YTN에서 그 피 보훈처장의 소감 등에 대해서 단독으로 개별 인터뷰를 별도로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슈 코너가 시작되는 12시 20분부터 그 상단 좌측 속보에는 5.18 기념식 내용 위주로 7개의 자막이 50분간 교대로 계속 나갔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가는 것보다는 패널과 그 앵커의 실시간 그 대화 속에 이슈에 맞는 그러한 실시간 관련 내용들이 나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18 기념식 보도 관련해서 앵커의 멘트와 관련해서 이 김정아 앵커께서 5.18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받아서 오동근 앵커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얼핏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내용은 또 자세히 보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게 수식어고 참여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한 뜻으로 했을 텐데 아마 재창에 참여하지 않은 건데 바로 표현을 이렇게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니까 또 실제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또 뒤에 보면 뭐 다 당연히 다 참여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소한 표현이지만 좀 순간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와이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닷가로 물놀이를 떠나야 할 것 같은 요즘 날씨에 걸맞게 해양 레저와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이지사이언스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YTN DMB의 이지사이언스는 생활 속의 과학 기술들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과학 상식을 전하는 이지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지사이언스의 해양 레저 편에서는 전복되지 않는 세발 보트, 배터리로 운행하는 전기 선박, 물과 땅 모두에서 달릴 수 있는 수륙 양용차를 차례로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과학 원리들을 알기 쉽게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수상 레저 사고에서 충돌 사고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복 사고라는 점을 관련 통계로 보여주면서 이러한 전복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세발 보트를 소개했는데요. 보트에 달린 3개의 부표가 보트가 뒤집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세발 보트의 구성과 부력의 원리, 배의 안정성 원리 등과 같은 과학 정보를 그림과 그래픽, 실험 상황 등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보트에 달린 부표 3개가 부력을 분산시켜주는 원리 또한 산발이나 삼각대와 같은 예시, 사각형, 오각형 등과의 비교를 통해 삼각형 구도의 안정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주었습니다. 세발보트의 몸체와 부표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다는 점도 자막과 성우의 설명을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세발보트를 통해 보트의 원리뿐만 아니라 도형의 구조와 특징, 친환경 소재의 종류까지 다채로운 과학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정보 하나하나의 전달력에 신경 쓴 점이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전기 선박을 통해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을 법한 생소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를테면 방송에 등장한 전기 선박의 성능을 설명할 때 사용된 마력이나 노트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그림과 그래픽, 자막을 골고루 활용해 설명해주고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기 선박은 소음이 적어 자연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고 경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기름 유출이나 배기가스 배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물과 전기가 만났을 때 우려할 수 있는 감전이나 누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줌으로써 전기 선박을 보며 내내 들었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수륙 양용차는 땅과 물을 가리지 않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이 시원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물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상상이 얼마나 현실로 다가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수륙 양용차는 몸체가 방수 처리되어 있고 타이어의 울퉁불퉁한 형태가 물갈퀴의 역할을 해 땅과 물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륙 양용차는 원래 군사 작전용으로 만들어져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수륙 양용차를 비롯해 군사용으로 활용되던 모습 등 수륙 양용차의 옛 모습들을 자료 화면으로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유익했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전체 25분 정도의 분량 중 20분을 본 주제에 할애한 후 보너스 코너와 같은 톡 쏘는 과학 사이다라는 5분 코너를 함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소리로 구분하는 방법을 주제로 소리의 성질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를 패러디한 물개비라는 익살스러운 꽁트와 시민 인터뷰에서 나타난 다양한 반응들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파형 비교 실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파형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문가의 설명과 그래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 담긴 소리의 굴절 원리 또한 그림 꽁트로 볼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매우 재미있고 알찬 코너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사이언스는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지만 시청자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재미에도 신경을 씀으로써 즐겁게 방송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강릉, 삼척, 상주 등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산림자원이 연소되는 피해를 보았는데요. 대선 기간이었던 터라 산불의 규모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근 15년 중에 가장 오래가는 산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속된 가뭄과 강풍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등 기후변화와 맞물려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YTN에서는 늘어가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실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YTN의 최근 15년 산불 발생 분석 결과와 산림과학원의 분석 화면, 위성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산불은 한 번 일어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뭄과 강풍 등 기후의 영향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헬기 자원이 부족했던 점이
이번 피해의 원인이라고 지적됐는데요. 따라서 헬기 자원 활용 시스템의 재정비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산림청 당국자의 답변이 구체적이어서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 여름철 수해 대비 응급 복구와 조림 등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의 개선도 요구되었는데요. 허술한 대응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앵커의 당부는 시청자들의 우려를 대신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앵커와 산림청 당국자의 문답 형식의 대화를 통해 최근 일어난 산불의 피해 규모와 원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요. YTN은 산불이 풍수해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산불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뉴스도 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의 위험성과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끊임없이 구조적, 제도적 보완점을 묻는 언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